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회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을 모시고 이순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임진왜란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에서는 임진란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임진란 1년 2개월 전에 전라자수사로 부임해가지고 1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거북선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거북선이 또 그 임진란이 일어나기 그 전날 직전에 그렇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이순신이 부임하는 그 달은요, 전쟁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는요, 국론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외적은 침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 행위도 다 중단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순신은 전라자수사로 통신사가 와서 조정해서 그렇게 보고될 때 이순신은 전라자수사로 부임해서 이순신은 조정의 명령에 안 따릅니다. 이순신이 평생에 걸쳐 조정의 명령에 안 따를 때가 3번 있는데요. 이 처음입니다. 안 따르고 자기는 준비합니다. 왜 준비를 하느냐? 이순신은 예측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다. 이순신이 점쟁이냐? 아닙니다. 이순신은 이 나라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고 정성이 지극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용에도 있듯이 성적명이라 정성스러움은 밝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밝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확신을 했고, 확신을 한 이상에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뭔가 해야 됐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를 완전히 요새화로 만들고, 그리고 외적은 조총을 쏘지 않아요. 우리는 활을 쏘는데 총알을 막으면서 돌진해 나갈 수 있는 특수 병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00년 전에도 있었던 그 거북선이라는 것을 되살려서 200년 전에 있었다고? 태종 때 거북선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뭐 서여졌는지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순신이 그걸 살려서 조선기술자 왜 그러냐면 거북선을 판옥선에다가요 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 위에 중요 부분에는 또 철판도 깔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무게를 감당하면서 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son 기술자, 토목기술자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이순신이 아이디어죠. 우리야 이걸 뭔가 특수병선을 만들어야 조총을 막아내면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준비를 막 바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거북선에서 포격 실험을 해가지고 포의 반동을 이 배가 견뎌내야 될 거 아닙니까? 움직이면서. 그것이 성공을 확인한 날이 임진년 4월 12일입니다. 4월 13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 전날에 그러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봐야죠. 이건 하늘이 이순신의 정성에 감동해서 선물을 준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 전체를 보니까 23전 23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전성이죠. 전성인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용맹스러움이나 또는 이순신 장군의 본인도 이제 활을 잘 쏘았죠. 그런 이제 무술 또 그런 여러 가지 능력, 거기다가 이제 거북선을 만드는 건데 과학적인 어떤 대비, 과학적인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인격의 도인의 경지까지 간 게 도야한 그 인격의 도인의 경지, 거기다가 이제 거북선을 만들고 판옥선을 만들고, 그 판옥선도 대단한 그 전부터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대단한 하나의 과학적인 조선 기술이고요, 내가 봐서는. 그리고 이제 화포도 만들고 총통을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하고도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다 이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수신을 아는데 저 내면 세계를 아는데 거북선이 참조돼야 될 거는 아주 상식적인 것. 거북선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됐냐, 폭이 어느 정도 됐냐, 뭐 그러는데 전에 통영에서 만드는 그 표준 그걸 보면 길이는 한 25m 가까이나 커요. 폭은 한 18m.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집을 한번 생각해. 저기 저 진해에 가면 진해 그 해군 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북선 하나 대난 거 있거든. 그것보다는 큰 건지 모르죠. 나는 그게 그 자기들은 실 다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실사이즈라고 만들었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거북선이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거북선은 아마도 두 척 아니면 세 척인데 아마 두 척일 가능성이 나는 더 크다고 보고요. 두 척밖에 못 만들어요. 그 거북선을 많이 만들 그 책인 거 시간과 세척 만든 걸로 돼 두 있던데. 척 아니면 세 척인데요. 어떤 사람은 세 척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에는 보면 뭐 수십 척이 거북 선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수신이 1년 2개월 동안에요. 그 전쟁 준비를 하면서 없는 돈 짜내 가지고 거북선 만드는데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본영에서 만들고 하나는 방답에서 방답 첨사가 이게 분부해서 거기서 만들고 이랬는데 이 두 개가 있어야 이제 작전을 수행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선 처음에 옥포해 전에는 하루 전날 만들었지만은 이 거북선을 못 가지고 나갑니다. 내 추측에는 두 개가 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직은 안 만들어졌어. 방답의 거는. 그 다음에 당포해 전 할 때 당포의 첫 전적이 이제 사천에서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 두 척이 완성됐습니다. 아, 그래 됐구나.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성첩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그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 이수신에 대한 그 도고의 그 이야기, 그 노일 전쟁 후에 그 축하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에서 이제 넬슨과 이수신에 대한 비교. 그때 한 도고 이야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걸 이 얘기는 일본의 어떤 정사의 역사에서 기록된 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는 정사라고 봅니다. 그 야사에 어디서 쓰여진 거예요? 이게 뭐 허구에 많은 전해진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정통한 소설가들이 글을 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로서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발틱 함대를 그렇죠. 인도양을 거쳐서 대마도 앞바다에서 이 도고 제독이 격려를 합니다. 이 명랑해전하고 참 비싼 그렇게 격려를 할 때 그 소설에는 이래 나옵니다. 도고 제독이 그 내일이면 전투면 오늘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냐? 이수신에게 제사를 지내냐. 그건 처음 하는 얘기. 그 소설이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싸울 사람들이 이수신의 혼을 적어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 전투를 해서 이겼잖아요. 그 전성 기념식에서 도고를 사회하는 사람이 우리의 군신 도고 헤이하치로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영국의 넬슨과 조선의 이수신의 버금가는 이렇게 하니까 도고가 나를 넬슨에 비하는 것은 가하나 조선의 이수신에 비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일본 그 해전사에 자기들도 임진란에 그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다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지. 불가능하다고 반 거죠. 그러니까 이수신에 대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합니다. 신으로 보면 신으로.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진해가 일제가 개발한 군항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의 해군 장교들이요, 진해에 부임을 하면요, 제1 행사가 충렬사에 참배하는 겁니다. 아산까지 올라갔어. 아니, 어디? 통영의 통영 중요사에. 거기 참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그게 거는 그 중요사가 한산도 안에 있는 아니 그거예요. 그거는 한산도에는 재성당이 있고 재성당이죠. 팔사품이 보존되어 있는 공식 사당입니다. 아. 이수신 사후에 아마 1년 안에 지어진 공식 사당일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참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내가 듣기로는 그 비용은 천황이 준대. 그래요? 그만큼 이순신은 일본에서도 신입니다.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해군 장교들이 가는지 몰라. 전에 한번 22년 전에 30년 전에 해군 병사들이 가다가 수백 명이 이 배를 작은 배로에서 큰 배로 옮겨 타고 이러는 과정에서 수백 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려요. 그 충렬에서 삼배 가는 중에. 그래 이제 작은 배에 내려가지고 뭐 가고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배를 타고 가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끊어져 버렸거든요. 전번에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물어보니 그거는 그 부활했나 하기는 요새 합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우리 해군의 그 거북선을 사관학교에 갖다 놓은 것을 봐서는 그 이순신 정신이 뭐 기본이 되어 있겠죠, 교육에. 다음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 마지막 시간에 그 이제 그 전쟁 자체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